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잠실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잠실에서 벌어진 일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5월 13일 토요일 멤버십 영상이 등록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폭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화 전망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내용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또한 앞으로 다른 10년을 위해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실해야 되는 거, 그 두 가지를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는 하락하기 이전에 신호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초급매가 속출한다는 거죠. 어떤 지역의 아파트일까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잠실동 주공 5단지,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엘리트레의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에서 초급매가 나온다는 거죠. 이들 지역에서 초급매가 나오면요, 언론이 주목해요. 자, 작년 9월 기사 보겠습니다. 이거 실화냐? 27억 찍던 잠실 엘스 매물 가격이 술러. 음마아파트 30평 8억 6천만원 폭락, 강남도 속수무책 추락. 자, 그래서 2019년 1분기 헬로시티 역전세는 아니라 2020년 3월 코로나19 쇼크나 2023년 긴축 쇼크 모두 다 이들 아파트 단지부터 하락세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체적인 침체가 확산이 됐다는 거죠. 왜 하필 잠실 지역 주변일까요? 이상하잖아요. 꼭대기인 강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래가 많이 붙는 중저가 주택도 아닙니다. 자, 왜 잠실 지역 주변이냐면은 이 잠실 지역과 그 주변에 가진 두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매머드급 대단지가 집중되어 있어요. 또한 대단지 단지 규모도 큰데 매수자가 일반적인 실수요자보다도 투자자 비중이 더 높다는 거죠. 일단 이들 지역의 아파트 단지 세대수를 보셔야 돼요. 잠실 엘스 5,678세대, 리센츠 5,563세대, 음마아파트 4,424세대, 트리지움 3,696세대, 일반적으로 1,000세대만 넘어도 대단지라 불려지는데, 와, 이거는 4배, 5배 규모잖아요. 자, 일단은 물리적인 세대수 자체가 많으니까 매도 물량이 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락장 사람들의 심리가 확 꺾여버린 시기에서는 거래가 귀신같이 끊기는데, 그게 매머드급 대단지든 중소규모 단지는 똑같이 끊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매물이 많은 상태에서 거래가 끊겨버리면 이 매도 물량끼리 가격 경쟁이 벌어지네. 그러면서 가격 급락세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잠실 지역의 주변 아파트 특징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락 후 반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반등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회복 기대감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잠실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매머드급 대단지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 23일 날 음마아파트하고 잠실 주공 5단지에서 반등 신호가 나왔다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 1월 23일부터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가 확실하게 유입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초급매가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음마아파트와 잠실중 5단지 반등세 말씀드렸고, 2월 초부터 저희가 적극적인 내 집 마련을 권해드렸었죠. 자, 근데 요즘 잠실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충격적인 잠실 지역 실거래 내역 보겠습니다. 자, 4월 26일 날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 11층 매물이 거래가 됐는데 21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제일 비쌀 때가 26억 5천이고 올해 바닥이었을 때 18억 2천이었는데 저점 대비 20%를 반등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폭을 봤더니 마이너스 18.8%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벽이 깨져버린 겁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잠실 엘스도 볼게요. 5월 10일 날 실거래가 등록됐는데 22억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저점 대비 17.6% 반등을 했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8.5%입니다. 이제는 잠실 지역에서 마이너스 20%된 매물 찾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인근 아파트 볼까요? 헬로시티 4월 21일 날 29층 매물이 실거래가 됐는데 1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얘가 올해 16억까지 빠졌었거든요. 저점 대비 23% 반등했습니다. 고점 23억 7천만 원 대비는 마이너스 16.8%예요. 자, 재건축 아파트인 음마아파트 보겠습니다. 21억 300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저점 17억 7천 대비 18.8% 반등을 했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수준입니다. 이미
준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벌써 마이너스 16에서 18% 수준까지 고점 대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불과 3, 4개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35% 이런 매물 하락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실거래가 찍히니까 호가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거래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정부가 규제 완화해서 일시적으로 반등한다고 하는데 실제 잠실 엘리트의 지역 보면 좀 그런 말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전히 강력한 두 가지 규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남 상구 지역은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출과 그리고 조세 그리고 각종 부동산 거래 제한 규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들 지역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 유입이 안 돼요. 자, 지금 같은 반등세가 실수자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무주택자가 그렇게 돈이 많아? 이게 무주택자가 돈을 모아서 사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확산되면서 9억 이하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주택을 판 사람이 다시는 부동산 시장에 안 들어올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갑자기 부동산 처분한 사람이 주식 투자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있는 돈은 대부분 부동산 내부에서 돌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시작을 했고 그 갈아타는 주택이 잠실 지역에 많이 몰려 있었더라. 그래서 갈아타는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고가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전히 강력한 취득세 중과 제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을 많이 했는데 야 그럼 주택을 한 채 더 살까? 이게 취득세 중과 제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2주택 이상자부터는 주택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야 주택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보유주택을 업그레이드하네. 그래서 자꾸 이제 중저가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으로 바로 접근하기 너무 작은 부담이 크니까 그 중간 단계인 송파구 지역, 잠실 지역과 헬로시티 등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잠실 20억을 찍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정말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생태계처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어느 특정 지역만 오르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잠실 지역에 뭐 급락할 때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상승세가 주변으로 퍼져 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락할 때 잠실 지역 하락할 때 서초하고 강남 안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오래 못 갈 거라 말씀드렸고 실제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승세도 그 반대예요. 잠실 지역이 상승하게 되면 그 주변도 온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당장 강남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센츠가 21억 5천만 원, 엘스가 22억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강남 구평 22억 하방 저지선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거래가 활발히 된다는 거는 이 리센츠나 엘스 판 사람이 다시는 부동산 시장에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강남이나 서초 지역으로 옮겨가겠죠. 새로운 수요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인근에 위치한 올림픽파크 포레온도요, 입주권 거래가 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헬로시티가 19억 7천까지 찍었잖아요. 17억 7천, 그동안 누가 사나 싶었는데 사람들이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왜? 주변 시세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잠실의 이런 흐름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동구, 위례, 광진구, 성동구, 하남, 성남 등의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반영이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잠실 지역이나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곳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아니 역전세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지금 역전세는 심각한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다세대하고 빌라 그리고 이제 수도권 외곽에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서울 중심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3월 2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급한 매도자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수요가 일단 붙고 있잖아요. 수요가 붙으면서 금매 간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역전세라는요, 수요가 뚝 끊기면서 금매 간의 경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금매 간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 전세가이 좀 오름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역전세 강도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아직 수도권에 고점 대비 급매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초급매 기준은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1월 달에 초급매 기준이 마이너스 35%였고 2월 달에 초급매 기준이 마이너스 30%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급매 기준은 마이너스 25% 내외인데 마이너스 25%도 잘 없어요. 좀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23%, 24% 정도에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초급매라도 일단은요 만족스러우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어차피 집값 바닥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지표 몇 가지 계산해서 집값 바닥이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표는 후행이에요. 한참 후행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시장은 빨리 바뀌는데 후행 지표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사면 되신다. 그리고 그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살 때 지금 환경이 어떤가 장기적으로 볼 때 나쁘지는 않다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죠. 자,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10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지 쇼킹 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모든 내용 체크를 하시고요.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